마이크 품질 좋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 제 경험상 지금까지 한 3가지 정도 브랜드가 있었어요. 커세어, HL. 왜 커세어만 플레임이냐? 커세어 제품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커세어 HS80은 다른 타사 게이밍 헤드셋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마이크 품질을 지닌 헤드셋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기도 제법 많았어요. 다나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댓글들만 봐도 뭐 엄청나죠. 커세어에서 그 정도까지 관심을 받는 제품이 사실 그렇게나 많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아시잖아요. 커세어 제품들이 워낙 또 가격이 조금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HS80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커세어 입장에서는 그런 인기 모델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죠. 조금 더 뭔가를 섞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걸 내놨는데 그게 오늘 주인공이에요. 커세어 HS80 맥스입니다. 맥스. 하이 맥스. 커세어의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모델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모델은 화이트였죠. 이번에 블랙입니다. 블랙이라고 하기에는 좀 건메탈 컬러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검정색은 아닙니다. 우리 그 프라모델 좀 칠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 건메탈. 딱 그 느낌이에요. 그냥 완전 블랙이 아닙니다. 이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하우징하고 헤드밴드는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되게 근데 금속 같아. 금속인가? 아니죠?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이트 모델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겉보기에는 이전 HS80과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플립형 마이크에 기계식 감성을 더한 볼륨 다이얼. 기계식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톡탁톡탁. 스위블 이어컵의 헤드밴드 안쪽으로 길이 조절을 하는 벨크로, 그래요. 플로팅 헤드밴드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헤드셋들 대비 길이 조절이 마냥 편하지는 않아요. 벨크로잖아요. 뗐다 붙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또 헤드밴드 자체가 길쭉하게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훨씬 좀 깔끔한 모습을 갖고 있죠. 사용자마다 다르겠지만 핏감도 좋고요. 썼을 때 외계인 머리통 같은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외계인 머리통 쓰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 HS80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기보다 착용감은 편해요. 근데 장력이 제법 있습니다. 이어패드 쿠션감도 제법 당당해서 장시간 사용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두상이 큰 사용자들이 썼을 때는 조금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나 머리가 좀 크다, 큰 편이다. 그렇다면은 좀 다른 커세어 모델을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머리가 크면. 무게는 약 360g, 아주 대차게 가벼운 헤드셋은 아닌데 놀랍게도 오리지널 HS80보다 약 7g 더 가벼워졌습니다. 왜지?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 동일해요. 최대 24비트 96kHz 음원 재생, 돌비 애트모스 대응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실질적인 오디오 스펙은 완전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적인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주파수 범위가 조금 더 좁아졌어요. 소리 감도는 아주 조금 더 높아졌고요. 제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전 대비 정교함은 조금 떨어졌지만 조금 더 큰 음량의 소리를 들려준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가벼워진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리지널 HS80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적인 차이가. 완전 똑같진 않다는 거죠. 마이크 사양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마이크 품질은 좋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제 써봤는데 역시 좋습니다. 커세어 HS80 맥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점심에는 해자 도시락을 먹었고요. 저녁에는 애슐리 퀸즈라는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 가봤는데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맥스 모델을 굳이 살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맥스 모델의 특징들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 약 12만원, 그리고 맥스가 약 17만원, 5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5만원의 차이를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 맥스에 있어야겠죠?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보통 맥스를 붙이는 제조사들이 있는데 맥스가 들어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거의 공통적으로 퀴즈 3, 2, 1 배터리 용량이 커요. 배터리 수명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약 65시간,
RGB LED를 끈 상태로 측정된 값입니다. 켜면 24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속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배터리 수명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일한 설정에서 기존 HS80이 20시간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한다면 확실히 큰 폭으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7g 더 가벼워졌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분명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역시나 좀 드라이버 사양 좀 다운은 아닐까. 뭐 최신 배터리가 적용돼서 뭐 가벼워진 걸 수도 있는데 이걸 뭐 뜯어보지 않는 한 저는 이제 알 길이 없죠. 어쨌든 되게 신기해요. 왜 무게가 줄어들었지? 배터리만 늘어난 건 아니에요. 블루투스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2.4GHz 블루투스 연결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HS80 시리즈는 PC, 맥, 플레이스테이션 연결을 모두 대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모바일 연결이 더해졌다. 블루투스 및 전원 버튼 등을 활용해서 각 장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오디오 믹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와 동시에 게임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소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용량 늘어났고 블루투스 연결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4비트 96kHz 음원 재생. 원래 HS80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건부였습니다. 무선이 아니라 유선 연결 시에만 그 최대값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HS80 맥스는 24비트 96kHz의 음원 재생을 무선으로도 재생할 수 있게 됐어요. 돌비 애트모스 지원은 뭐 똑같고.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이 나는 조금 좁아진 게 아쉽긴 한데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타이틀처럼 맥스해졌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추가된 게 사운드 아이디. 아마 커세어는 이걸 밀고 싶을 겁니다. 커세어 자체 기술은 아니고요. 소나웍스의 개인 맞춤형 사운드 프로필입니다. 뭐 맞춤형 사운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사용자의 청력, 청각 상태에 따라 맞춤형 EQ를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사용자의 귀를 촬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력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뭐 위치별 소리를 들려주고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검토합니다. 음악 몇 개 들려주고 사용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자신만의 EQ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운드 아이디 적용 유무 차이는 제법 큽니다. 이거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EQ 자체를 건드는 건데 어떻게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어요. 이게 나에게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하죠. 딱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3분, 5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돼요. 한번 보정하면은 그걸로 쭉 써야 됩니다. 여러 개의 사운드 아이디 프로필을 만들고 그걸 조금 사용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좀 더 유연한 느낌을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운드 아이디 기능 경우에는 그 EQ 설정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맞추기 어려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편의 기능, 배려라고 볼 수 있죠. 제 경우에는 사운드 아이디는 무조건 사용해요. 이 기능은 안 쓰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비 애트모스, 게임, 음악, 영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지정하면서 즐기고 있는 컨텐츠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10만원대 헤드셋들이 요즘 참 많이 좋아졌어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제조사별로 조금씩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긴 합니다. 커세어 경우 버추어소 때도 그랬지만 좀 상당히 좀 플랫한, 평평한 소리를 내주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평평하다, 뭐 섬세하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이 게이머 기준에서는 굳이 고가의 헤드셋을 내가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양호한,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10만원대 헤드셋임에도 깨끗하고 좀 깊이감이 느껴지는 베이스. 베이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 우리 10만원대 헤드셋 생각해봐요. 갖다 버렸어. 그리고 보컬 부분에서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볼륨도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아요. 돌비 애트모스 경우에는 이제 게임보다는 영화, 음악 옵션으로 맞췄을 때 훨씬 좀 웅장한 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 옵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플랫해요. 크게 과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장시간 게이밍을 해도. 여기서 또 사플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플은 이 사운드 플레이를 위한 그 음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그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품들은 약간 좀 트래블이 높아야 돼요. 저음이 되게 보잘것없어지지. 물론 뭐 대부분의 게이밍 기어 제조사들이 자기들 사플에 좋다, 뭐 잘 들린다 이러는데 안 들리는 제품은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대신에 이 친구는 좀 사운드 스테이지가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하면 한 15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건데 거기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좀 욕심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됐다, 이거죠. 음악 듣기에도 나쁘지가 않고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요.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커세어 IQ. 보통 이제 게이밍 기어 제조사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긴 한데 신제품이 좀 나오면은 약간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될 때까지 잔 문제가 있어요. HS80 맥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와 2.4GHz 연결이 좀 전환이 계속 반복됐을 때 간헐적으로 소리 품질이 좀 크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놓고 좀 크게 떨어져요. 해결 방법은 있죠. 블루투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든지 전환을 한 번 더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제품을 껐다 켜면 돼요. 간헐적인 겁니다. 늘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좀 펌웨어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배터리, 훌륭한 품질의 마이크를 위한 블루투스 추가. 사실 맥스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운드 아이디는 덤이라고 해두죠. 그런데 반대로 긴 배터리 수명과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 없다면 그냥 조금 더 저렴한 HS80을 구매하는 게 이득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리, 마이크 품질 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을 아낄 수 있잖아요. 난 5만 원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맥스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품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HS80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혼자 이사하면서 다 놔두고 왔어요. 거기다가. 오디오 믹싱, 이 사운드 믹싱 기능이 있었다면 진짜 이거는 끝났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아마 급 나누기를 고려해서 커세어가 선택한 옵션이지 않을까. 어쨌든 좋은 품질의 마이크 여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쓸만한 10만 원대 무선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다면, 게다가 또 커세어 마니아라면 좀 눈여겨봐야 할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로팅보다 그냥 길이 조절, 그게 더 편해요. 왜냐면 모자를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본 머리보다 더 커지잖아요.